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스탁벅스 영민한 투자 출발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연휴 저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호재성 뉴스들이 좀 미장에서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탑3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탑3 종목으로 오늘 국내 증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탑1 종목은 엔비디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엔비디아가 정말 또 가열차게 상승을 해가지고 920달러를 다시 넘어섰어요. 딱 2주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AI 반도체 성장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나타났는데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2주 만에 엔비디아가 20%가 넘게 급등 랠리를 이제 펼쳤었고 결국 2주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환호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조정이 이제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업황 둔화와 관련된 우려가 어찌 보면 좀 시기상조였고 매크로 이슈, 그야말로 이제 금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졌던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엔비디아를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천비디아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탑2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종목은 리노공업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상승할 줄 알았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에다가 뭐 넓게 보면 결국은 AI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탑3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은 셀트리온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도 반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움직였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결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HLB 물론 오늘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기업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호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결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큰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 지나면서 뭐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빅테크 기업들 주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상승의 단초를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임상 종양 학회 모멘텀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안에서 분명히 좀 대안을 찾아보셔야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리노공업,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가지 탑 주로 오늘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과 셀트리온 관련해서 또 이후에 나오는 투눈에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흐름 좋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오늘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강해요. 지금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이제 강한 상승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형님 가면 분명히 아우도 이제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오늘 오장 한 줄 레시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레시피는 실타래 풀고 탄탄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실타래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미국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갭상승 출발했다가 쭈루룩 이제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게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며. 근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환율이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죠. 4월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이제 공개가 좀 되고 나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고용이 좀 둔화했다라는 부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지금 하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CPI 지표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CPI까지 둔화된다라고 하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진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매수하지 않았던 것까지 보태기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2조 원 이상 오전장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11시 넘어가면서도 매수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5천억, 6천억 가까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지 않았던 것까지 오늘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좀 잡아가고 있다. 그만큼 4월에 무거웠던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분위기가 빠르게 지금 호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내 증시의 가장 좀 변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타래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4월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탄탄대로를 좀 걷지 않을까. 5월에는 역시나 주식을 좀 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도 기대된다. 그리고 5월 바이인 메이 네. 계속해서 바이인 메이 그 네. 포지션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 바로 리뷰해 볼 텐데요. 4월 24일에 편입했던 STI입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도 방금 이제 탑1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거든요.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 그 설비 투자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장비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STI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오히려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엔비디아보다도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덜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도 주가 상승이 좀 덜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아직까지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1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비 기업들 역시도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미스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앞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공개했던 것처럼 메모리 업황 회복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설비 투자를 늘려갈 거고 특히 HBM 쪽은 뭐 지금 사활을 걸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장비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STI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충분히 신고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주가가 장 초반에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렸잖아요. 차익 매물들을 맞으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스권의 이제 흐름이 딱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1선 조정이 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4만 원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목표가를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1,500원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정고점을 뚫으면은 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예요. 1차 목표가 4만 5천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4만 원 선 뚫어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아직 뭐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오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거세요. 그렇죠.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 일주일 동안에 한미 반도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14만 원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6% 넘는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14만 원 돌파 시도가 이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4월 16일 날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14만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 아래에서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됐고 1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의 이제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자리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예상 실적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한미 반도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분간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 라인을 따라가는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하면서 14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대응으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17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절대 뭐 중장기 목표가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목표가를 제가 17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업 하나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8,900원 현재가로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이제 가온칩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AI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4월 달에 이제 조정 폭이 가장 좀 가팔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뭐 가온칩스라든지 십센미디어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아주 빠르게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같이 좀 겹치면서 4월 달에 이제 주가 조정이 조금 심하게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월, 4월 두 달 동안에 가파른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AI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감안하면 바닥권에서 충분히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매크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이제 선반영되면서 이제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대만의 이제 TSMC의 공식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팹리스 업체에서 이제 TSMC의 칩 생산을 이제 위탁하는 경우 TSMC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네. 칩을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 아니라 설계도를 넘겨주면 이대로 이제 생산해 달라. 생산을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제조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기업들도 TSMC의 이제 파운드리 팹을 이용해가지고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탁 생산을 이제 맡겼을 때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이에 A라는 회사가 이제 설계한 도면을 보고 이게 이제 생산에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어떤 수정이 이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수정하고 이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가속기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이직랜드는 AI 반도체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테슬라가 뭐 완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중국에서 허가받고 이러면은 뭐 물론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텔레칩스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에이직랜드 역시도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메모리 컨트롤러 이쪽 이제 매출 비중도 한 13%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턴키 솔루션이 이제 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턴키라는 게 뭐냐면 제조 공정을 이제 다 이제 최적화를 시켜놓고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라인도 다 깔아놓고 키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키를 넘겨주면
의뢰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키만 받아가지고 키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설계부터 이제 공정에 적용하는 것까지 한 방에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턴키 솔루션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C 설계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후공정, 특히 HBM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전공정 장비 기업들보다는 후공정의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후공정까지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뭐 AI 반도체, HBM 이런 얘기 하다가 뉴로모핑 얘기도 하고 있고 AGI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세대 반도체 칩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범용 칩을 만드는 거에서 주문형 반도체, 소위 말해서 에이직 반도체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 이런 에이직 반도체 시대에 가장 좀 부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린 에이직 랜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3월 달에 이제 최고가 84,000원까지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 이후부터 보시면 이제 주가가 내리막이에요. 근데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견고하게 좀 형성이 좀 되면서 하단 추세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변곡점을 만들고 거래를 좀 터뜨리기 시작하면 주가도 분명히 좀 올라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52,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주가 부침이 있었네요. 지금 자리가 좀 더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요. 자율주행 수혜까지 업어갈 수 있는 종목 에이징 랜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16,100원 현재가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 네. 이후부터는 조금 뜸했는데요. 2월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초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3월 27일 날 21,000원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시세가 한번 좀 분출이 됐는데 역시 4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로사이 바이오도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20%가 넘는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활용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 산업에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연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가장 좀 부각이 좀 됐던 게 엔비디아가 이 신약 개발하는 이제 플랫폼에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플랫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내에서는 바로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 바이오니모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케미버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제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PH10이라고 PHI105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이미 미국 FDA에 희귀 난치성 질환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달에 끝난 미국 아마케에 파로사이 바이오가 참가를 해가지고 PHI101 같은 경우에는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제 병용요법을 가지고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종양 억제율이 무려 95%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임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지금 5월 말에 전부 다 이제 또 미국 임상 종양학회 학회 모멘텀을 많이들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매크로 이슈라고 보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 곧 발표하게 될 4월 달에 이제 CPI 지표까지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조에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은 선조정을 충분히 좀 많이 받았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또 저가 매수를 나설 수 있을 만한 이제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결국 AI 트렌드가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잖아요. 왜 반도체 안에서도 CXL이 유행하다가 뭐 유리기판이 유행하다가 또 다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순환매를 하는 것처럼 응용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루닉 같은 기업들이 단발성으로 이제 막
급등을 하고 KNK, JNK 뭐 이런 기업들이 AI 이제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신테카 바이오나 파라스아이 바이오나 몇몇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기업들 중에서 임상과 관련된 가장 좀 진척된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파라스아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1순위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섰어요. 14,000원대 머물러 있던 주가가 17,000원 한번 찍고 눌림 목 조정 주고 다시 21,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14,000원대 이제 단기 바닥이 이제 형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이 서서히 이제 정배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좀 형성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스아이 바이오 오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종목 오후장 흐름 잘 체크해 볼게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